왜 우리는 바나나를 먹고 난 뒤 그 껍질을 아무 생각 없이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는 걸까요? 그것은 단지 습관일 뿐이고 누구에게도 지적받은 적이 없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껍질이 마당의 흙을 되살리는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손이 멈추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용한 궁금증과 희망이 피어날지도 모릅니다. 저는 경기도 여주시에서 10년 넘게 작은 텃밭을 가꾸며 살고 있습니다. 처음엔 그저 자연과 가까이 지내고 싶다는 마음이었지만 나이가 들수록 매일같이 쌓여가는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흙에 손을 대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저는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지금 내리는 사소한 선택 하나하나가 이 흙의 미래를 바꾸고 있다는 사실을요. 바나나는 사계절 언제나 가까이 있는 과일입니다. 아침 식사에 곁들이기도 좋고 산책 후 간단히 먹기도 쉬운 익숙한 존재죠. 하지만 그만큼 흔하게 버려지는 것이 바로 바나나 껍질입니다. 제 이웃인 박영수 어르신은 올해 76살이신데 매일 아침 바나나와 요구르트를 드시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몇십 년 동안이나 그 껍질을 그냥 버려왔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던 중 문득 손에 쥔 바나나 껍질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걸 흙에 돌려줄 수는 없을까?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자연과 다시 연결되고자 하는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박영수 어르신은 그렇게 자신만의 작은 실험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박영수 어르신은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남은 바나나 껍질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단지 쓰레기가 아니라 흙에 도움이 되는 재료라면? 그렇게 생각하니 손이 자연스레 마당 쪽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껍질을 작게 잘라서 흙 위에 올려두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벌레가 몰려들고 냄새가 나는 걸 경험한 뒤 그는 다른 방법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나나 껍질을 깨끗이 씻은 후 가위로 잘게 자르고 흙 속 약 10cm 깊이에 조용히 묻었습니다. 물을 주면서 특별히 기대하거나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은 식물은 시간에 따라 천천히 반응한다고 믿고 있었기에 그저 지켜보기로 했던 것입니다.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그는 조심스럽게 땅을 살짝 파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묻었던 껍질은 거의 흔적이 없어졌고 그 주변 흙은 촉촉하고 부드럽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짝 말라있던 토마토 모종의 뿌리 근처에서 굵고 건강한 뿌리가 퍼지기 시작한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전과는 확실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 순간 어르신은 느꼈습니다. 식물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곳은 눈에 보이는 줄기나 잎이 아니라 땅속 깊숙이 자리한 뿌리라는 사실을요. 아무리 햇볕이 좋고 물을 자주 줘도 뿌리가 약하면 그 힘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결국 식물이 여름을 버티지 못하고 시들어가는 이유는 겉보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그에게 커다란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쓰레기로만 여기던 바나나 껍질이 식물의 생명을 지탱하는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 작은 변화는 단지 식물만이 아니라 어르신의 일상에도 조용한 활력을 불어넣기 시작했습니다. 박영수 어르신의 작은 실험이 성공적으로 느껴지자 그는 점점 더 흙을 가까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출발했지만 손으로 흙을 만지고 그 안에서 살아 숨쉬는 생명들을 바라보는 일상이 그에게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그는 한 권의 책에서 이런 문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흙은 단순한 검은 덩어리가 아니라 수많은 생명들이 함께 숨쉬는 살아있는 세계다. 그 문장은 그의 마음 깊은 곳을 울렸습니다. 실제로 바나나 껍질을 묻은 자리에는 작은 구멍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고 그것이 단순한 벌레 자국이 아니라 빗물이 스며든 통로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흙 속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비가 그친 다음 날 아침 그는 흙 위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 자리엔 다시 미세한 생명들의 흔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렁이도 작은 곤충도 그리고 무엇보다 흙 속의 미생물들이 다시 활동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동안 딱딱하게 굳어있던 흙에 부드러움이 돌아오고 수분과 공기가 천천히 통과하며 살아있는 순환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 있던 것이 바로 바나나 껍질이었습니다. 껍질은 단지 영양을 공급하는 역할을 넘어서 흙 속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박영수 어르신뿐 아니라 다른 많은 이웃들의 마음에도 작은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전라북도 남원시에 살고 있는 김정우 어르신이었습니다. 김정우 어르신은 전라북도 남원시 외곽에서 작은 밭을 혼자 가꾸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땅은 원래 건축 예정지였던 곳이라 중장비가 드나든 적이 있어 흙이 단단하게 눌려 식물 뿌리가 잘 자라지 않는 환경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물이 고이고 날이 맑으면 표면이 갈라질 정도로 건조해지는 악조건 속에서 그는 한동안 마음을 놓고 흙과 거리를 두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도서관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다시 바라보자는 제목의 책을 우연히 집어들게 되었고 그 안에서 바나나 껍질과 커피 찌꺼기, 야채 껍질 등이 흙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을 접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며 바나나 껍질 몇 장을 잘게 자르고 쌀겨와 함께 섞어 땅속 깊이 묻어보았습니다. 김정우 어르신은 냄새가 날까 벌레가 꼬일까 걱정했지만 생각보다 깔끔했고 이웃에게도 민폐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몇 주 후 흙을 가볍게 파보았을 때 그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마주했습니다. 까맣고 폭신한 흙이 손끝에 닿았고 그 안에는 수많은 지렁이들이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대지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그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조용하게 바뀌어가는 것도 있구나. 흙의 변화는 식물뿐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흙이 살아나자 자연스럽게 심었던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도 더 힘차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흙이 바뀌고 식물이 달라지자 김정우 어르신은 비로소 느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버리던 음식물 쓰레기가 사실은 흙을 되살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특히 바나나 껍질은 초보자도 쉽게 다룰 수 있는 재료였고 냄새도 거의 나지 않아 시작하기에 부담이 없었습니다. 그는 이 경험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기 시작했고 그런 이야기 속에서 또 한 명의 어르신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강원도 횡성군에 살고 있는 81살 이순재 어르신은 오랫동안 집 뒤편의 텃밭에서 채소를 길러왔지만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 예전 같지 않아 점점 밭일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힘들지 않으면서도 흙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던 중 김정우 어르신의 이야기를 듣고 바나나 껍질을 활용한 간단한 방법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식사 후 남은 바나나 껍질, 야채 손질 후 나온 자투리, 그리고 매일 마시는 커피의 찌꺼기를 깨끗이 모아 지퍼백에 넣어 냉동실에 보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 양이 모이면 쌀겨와 함께 잘 섞은 뒤 밭의 한쪽 구석에 조용히 묻었습니다. 처음에는 과연 효과가 있을까 반신반의했지만 봄에 심은 가지와 피망의 잎이 유난히 짙은 초록빛을 띠고 열매도 단단하고 윤기가 나는 걸 보면서 그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수확한 채소를 이웃들과 나눌 수 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도 늘고 마을 안에 웃음이 조금씩 번져나갔습니다. 흙을 살리는 일이 단지 자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된다는 것을 그는 몸소 느꼈던 것입니다. 이순재 어르신의 이야기가 마을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가며 흙과 다시 가까워지는 이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나나 껍질을 흙에 묻는 일이 단순히 채소를 잘 키우기 위한 방법을 넘어서 마음을 다독이는 시간으로 이어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인천에 사는 79살의 최병호 어르신이었습니다. 최 어르신은 몇 해 전 사랑하는 아내를 먼저 떠나보낸 뒤 삶의 활기를 점점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식사도 대충 때우게 되고 마당도 돌보지 않게 되면서 집안은 점점 적막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트에서 바나나를 고르던 중 아내가 생전에 매일 아침 바나나와 요거트를 함께 먹던 모습이 떠올랐고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바나나 껍질을 그냥 버리는 대신 조그만 꽃 화분 한쪽에
조심스럽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기술도 거창한 계획도 없었지만 땅을 파고 껍질을 자르고 묻는 그 단순한 행동이 어느새 하루를 시작하는 작은 의식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뭔가를 아끼고 정성스럽게 다룬다는 게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줄은 몰랐어요. 그의 말처럼 흙과 마주하는 시간은 조용하지만 깊고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가 묻었던 자리에서 작은 새싹이 돋아났습니다. 놀랍게도 아내가 생전에 좋아하던 깻잎이었습니다. 떨어진 씨앗이 흙에서 살아난 것이었죠. 그는 그 모습을 보고 혼잣말처럼 잘 왔다고 말하며 마치 오랜만에 아내를 다시 만난 듯한 감정을 느꼈다고 합니다. 깻잎이 자라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최병호 어르신은 비로소 느꼈습니다. 흙을 돌보는 시간이 단지 식물을 키우는 일이 아니라 잊고 지냈던 기억과 마음을 다시 마주하는 시간이 된다는 것을요. 바나나 껍질 하나가 그의 일상에 조용한 대화를 불러오고 아주 오래전 잃어버린 듯했던 따뜻함을 되살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나나 껍질을 흙에 되돌려주는 행위는 단순한 분해 과정을 넘어서 우리 삶의 리듬을 천천히 회복시켜주는 시간입니다. 더구나 이 작업은 전혀 어렵지도 번거롭지도 않습니다. 바나나를 먹은 후 껍질을 깨끗이 씻고 잘게 썰어 냉동실에 모아두기만 해도 됩니다. 시간이 날 때 쌀겨나 커피 찌꺼기와 섞어 땅에 묻으면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생명순환의 시작이 됩니다. 특별한 정원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화분 하나, 베란다에 플랜터 하나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공간의 크기가 아니라 자연과 연결되려는 그 마음입니다. 저 또한 처음엔 반신반의하며 바나나 껍질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딱딱하고 말라있던 흙에 스코프로 길을 내고 껍질을 넣었을 때 정말 바뀔까? 라는 의심도 들었지만 며칠이 지나고 다시 흙을 만졌을 때 느껴진 포근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었습니다. 분명 그 흙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매일 버리는 것들 안에도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는 씨앗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을요. 그 경험 이후로 저는 바나나 껍질을 단 한 번도 그냥 버린 적이 없습니다. 작고 익숙한 이 과일의 껍질이 흙을 바꾸고 식물을 살리고 때로는 사람의 마음까지 어루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란 걸요. 화려한 정원도 전문적인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바나나 껍질 하나, 작게 자른 채소, 조각 몇 개, 커피 찌꺼기 한 줌, 그리고 그걸 흙 속에 조용히 묻어줄 시간과 마음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작은 실천이 흙을 살리고 마을을 살리고 우리 마음까지 살릴 수 있다는 걸 저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정리해보면 바나나 껍질이 주는 가장 큰 세 가지 선물은 이렇습니다. 첫째, 식물의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칼륨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다는 점. 둘째, 미생물과 지렁이 같은 흙 속 생명체들의 활동을 도와 흙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점. 그리고 셋째, 매일 버려지던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며 환경까지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삶으로 이끌어준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효과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순환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껍질을 묻고 흙이 살아나고 식물이 자라서 우리의 식탁을 풍요롭게 하고 다시 그 껍질이 흙으로 돌아가는 순환의 중심에는 우리가 무심코 버리던 작은 껍질이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오늘 바나나 하나를 사보세요. 그리고 그 껍질을 가볍게 씻어 화분이나 마당의 흙 속에 조심스럽게 묻어보세요. 며칠 후 당신은 작지만 분명한 변화를 손끝으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이웃과 나누고 가족과 이야기 나누다 보면 바나나 껍질은 단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 흙과 생명과 사람을 이어주는 작은 선물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 선물을 오늘부터 당신의 일상 속에 조용히 담아보시는 건 어떨까요?